에이블 스토어 한국 전 모델에 대한 한국 공식 수입사인 에이블 스토어의 기술 영업부 진성훈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숫자처럼 시놀로지는 약 80여 개가 넘는 국가에 400만 개 이상의 시놀로지 나스 제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저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연간 시놀로지에 대한 제품에 대한 또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들이 전 세계 국가의 사용자들이 알아봐주고 편리함을 느끼고 안정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놀로지 나스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매거진 퀄리티 어워즈에서 2017년도에 당당히 벤더급 스토리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시놀로지 나스가 HP, 네델, EMC, 델, 네노라 하는 벤더사 스토리지와 어깨를 나란히 한 점수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점수는 실제 기업, 이 점수를 매긴 대상자들이요, 실제 기업의 전산 담당자, 작은 소규모의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기업용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 사용자들 그리고 전산 담당자들이 매긴 점수입니다. 저는 보통 얼마 전 저희 시놀로지 2019 컨퍼런스를 제가 발표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이지만 시놀로지 나스를 제안하고 판매하면서 항상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놀로지 나스 내에 있는 솔루션,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솔루션을 판매하는 그러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내용처럼 실제로 시놀로지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벤더사 스토리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PC 매거진에서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SMB급 나스 스토리지의 현재 점수가 등수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PC 매거진에서 2017년도까지 시놀로지가 7년째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7년째 연속으로 수상하기 전 6년째까지는 큐사와 공동으로 수상을 했었는데 이제 2017년부터 2017년도에 시놀로지가 단독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놀로지가 기업 사용자든 혹은 개인 사용자든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냐? 바로 DSM이라고 하는 시놀로지에서 개발한 OS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SM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리눅스 기반의 시놀로지에서 개발한 이 OS 운영 체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M 내에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DSM은 보시는 것처럼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 실제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측에 내용을 보시면 파일 스테이션의 모습인데요. 이 DSM 내에 파일들을 이렇게 탐색기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기능들을 패키지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우리가 파일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링크를 뿌릴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안정성, 보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놀로지는 철저하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줌으로써 사용자로서부터 어떤 신뢰 그리고 안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놀로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이죠. 외부에서도 원격지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하고 어떤 나만의 클라우드 혹은 기업 내에서도 기업의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아이콘들, 수많은 아이콘들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 수많은 아이콘들이 바로 시놀로지라는 DSM 운영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쏙쏙 골라서 사용을 편리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게 좀 랜섬웨어라든지 파일에 대한 망실, 소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아이콘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하이퍼 백업, 장비에서 장비로 혹은 장비에서 외장 하드로 또 본체에서 클라우드의 공간으로 다양한 곳으로 스케줄에 의한 백업을 할 수 있는 하이퍼 백업, 그리고 장비 자체의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는 HA 기능, 그리고 본체 스스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폴더 내에 촬영을 해놓는 스냅샷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PC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때 클라우드 스테이션 혹은 클라우드 스테이션, 이제 현재 드라이브 그리고 백업,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번 시놀로지 2019 컨퍼런스에 안 오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해서 제가 내용을 좀 추가해 봤습니다. 지금 시놀로지 클라우드 스테이션 드라이브가 PC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PC에 있는 파일 폴더들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서 업로드되게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고 나스를 연결해서 쓰시게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쓰십니다, 보통. 그리고 기존에 지금 드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서 PC의 특정 폴더를 시놀로지 나스 쪽으로 계속 업로드하게 하는,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게 하는 이런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쓰시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우리 C 드라이브의 용량이 어느 순간 이제 가득 차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업로드를 계속 내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C 드라이브가 꽉 차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 시놀로지 드라이브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탐색기 이미지처럼 실제로 이 파일들을 끌어다가 이제 파일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일들을 끌어다가 내 PC의 드라이브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의 넷 드라이브 혹은 레이 드라이브 그런 기능들로 많이 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시놀로지의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이 파일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파일들은 이렇게 다운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임시 파일로 열렸다가 나중에 지워지고, 또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은 실제로는 나스에 있는 파일인데 마치 내 PC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다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능들로 드라이브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새로운 소식이라 넣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시놀로지 나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가지 클라우드 공간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이퍼 백업. 하이퍼 백업은 현재 시놀러지 나스를 사용하시는 기업 개인 모두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바로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함, 혹은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하이퍼 백업은 장비 스스로 본체 안에서도 볼륨을 나누었을 때 로컬 내에서도 백업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외장 하드, USB를 연결해서 외장 하드로도 스케줄 백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놀러지 나스에서 시놀러지 나스로, 혹은 시놀러지 나스에서 어떤 백업 스토리지, 특정 프로토콜들, 지원되는 프로토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종 간에도 백업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아마존,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공간 쪽으로도 백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업을 할 때 기존에처럼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이퍼 백업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 암호화, 압축시키고 암호화시켜서 백업을 함으로써 랜섬웨어가 원본 파일에 걸린다 하더라도, 혹은 원본 파일이 소실된다 하더라도 백업된 파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한 형태로 백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유연한 백업 계획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통상 버전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날짜로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업 회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정이 가능하도록 월별, 주별, 연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설정했던 이러한 버전 계획을 간단하게 스마트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설정창을 통해서 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놀러지 하이 어베일리빌리티 SHA에 대한 기능입니다. 현재 SMB 시장에 비교되고 있는 각 여러 벤더사 그리고 제조사들의 나스에서 이 HA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모델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놀러지는 이 SHA 기능을 굉장히 발표한 지가 꽤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에도 이 HA를 걸어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안정화 작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HA 기능은 실시간으로 장비를 쌍둥이처럼 계속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 액티브 패시브 형태가 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항상 장비를 쌍둥이처럼 만들어 놓았다가 메인 장비, 액티브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패시브 장비, 준비하고 있던 이 장비가 바로 메인 장비의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HA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똑같은 모델, 그리고 똑같은 하드, 똑같은 레이드 구성이 다 이루어져야 하고요. IP는 기본적으로 3개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메인 장비 IP, 그리고 패시브 장비 IP, 그리고 둘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통합 IP까지 해서 총 3개의 IP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대체 작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이 시놀러지 나스 HA 기능에서 이런 타워형 모델들을 실제 장비를 끊어보면 통상 10초 이내 10초 이내에 패시브 장비가 메인 장비로 다 넘어갑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장비와 장비끼리 연결되는 하트비트 라인에 있습니다. 이 하트비트 라인을 통해서 장비와 장비끼리 다이렉트로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하트비트 연결은 장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NIC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모델 같은 경우에 템지가 지원되는 그러한 모델이라면 반드시 가장 빠른 템지 포트로 장비 간의 하트비트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스냅샷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냅샷 리플리케이션 기능은 우리가 장비 자체를 당장 이중화하지 못할 때, 장비를 현재 한 대를 운영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개인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용자분들은 장비를 사실 한 대 더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한 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 이 스냅샷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스냅샷 기능은 내가 만들어 놓은 공유 폴더, 각각의 폴더마다 스냅샷을 활성화할 거냐 말 거냐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폴더에 대해서는 이 스냅샷을 체크를 활성화를 해주게 되고요. 이 스냅샷 파일들은 그 활성화된 폴더 내에, 자신의 폴더 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장비를 한 대만 운영하더라도 실제로 랜섬웨어나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파일이 망가졌을 때, 망실되었을 때 복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점 복원의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냅샷의 주요 장점은 자기 폴더 내에 저장되는 스냅샷 한 개 단일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압축되어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유 폴더당 최대 1024개의 스냅샷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더 단위로 복원을 하고 싶은지 파일 단위로 복원을 하고 싶은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분당 하나씩 촬영하는 그러한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앞서서 시놀로지 장비 모델들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했을 때 파일에 대한 망실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오늘날 시놀로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얼만큼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새로 나온 모델들을 좀 제가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FS3017 모델은 시놀로지에서 발표한 최초의 올 플래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인치 SSD 또는 SSD 사스 디스크가 장착되는 아주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요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SSD 또는 SSD 사스 타입의 인터페이스 하드를 장착을 해야 되다 보니 기존의 SATA 디스크만 지원했던 모델들과는 다른 레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레이드 1, 레이드 5, 레이드 6 또는 시놀로지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SHR, 이러한 레이드 방식들이 SATA 디스크 타입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디지털 타입의 SSD를 장착했을 때는 새로운 레이드를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이 이유는 SSD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타입의 디스크다 보니까 동시에 고장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드 F1이라고 하는 시놀로지에서 개발한 SSD 전용 레이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F1 기능은 특정 SSD를 4개를 장착을 했다고 했을 때 특정 SSD를 일부러 많이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1번 SSD가 먼저 고장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망실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레이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시 예정에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 출시가 임박했죠.
시널러지 2019 컨퍼런스 때 오신 분들은 실물을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 출시에 정말 임박해 있는 시널러지 렉스테이션 RS1619 XS 플러스 모델. 기존의 시널러지는 이 XS 플러스라고 하는 고사양, 그러니까 제온급 CPU가 탑재된 모델에 대해서 2U 이상의 모델들, 그러니까 12베이, 16베이 이러한 모델들에서 이제 XS 플러스라는 시리즈에 포함을 시켰고 제온급 CPU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고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모델에 대해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이 4베이 1U짜리 XS 플러스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FS 3017 모델 아까 큰 사진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RS1619 XS 플러스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델이 있어서 이 FS1018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가 가운데 넣어봤는데요. 위에 데모존 가보셨죠? 데모존에 해당 모델이 실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 FS1018 모델은 타워형 올플래시 모델로 출시된 시널러지의 야심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역시 올플래시 모델들이 아무래도 금액이 높고 사용자가 더 빠른 퍼포먼스를 요하지만 금액적인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워형으로 약간 보급형 올플래시 모델로 출시된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타워형 모델이고 실제로 SSD를 풀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널러지 컨퍼런스 당시에도 해당 모델로 시연을 했었죠. 실제로. 자, 다음은 이러한 시널러지 제품들과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디자인 업체, 디자인 피버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디자인 업체고요. 사실 시널러지 나스를 사용하는 그 기업들은요, 대중은 없습니다. 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장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꼭 써야 하는 기능들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용량의 이미지 또는 포토샵 파일, AI 파일, 그리고 3D 파일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파일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널러지 나스 스토리지, 고용량의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게 됐고, 이 디자인 피버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쬐끄만한 소형 나스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큰 3617 RPXS라고 하는 72테라 무려 기업용 모델까지 구축을 하게 된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송국입니다. 대전에 있는 이제 CMB 방송국인데요. 굉장히 크죠. 저희 여기 서울에도 있죠. 그래서 이 CMB 방송국에서 시널러지 제품 중에 가장 고스펙의 모델 18016 XS 플러스, 현재는 이제 17년도 모델이 나왔죠. RS18017 XS 플러스가 현재 나왔는데, 이 CMB 방송국에서 이 해당 모델에 대해서 무려 480테라, 한 세트에 480테라 확장 유닛까지 장착을 해서 두 세트 이중화를 구성을 하는 것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이 HA 기능이죠. 방송국이다 보니까 장비가 멈추거나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하나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업체죠. 이제 63빌딩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좀 소개 자료로 넣은 이유는 특별하게 AD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기업들, 사용자 인원이 많고 기존의 AD 서버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혹은 기능들에 대해서 아이디를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이 AD 연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뭐 강남의 세브란스 병원, 이런 세브란스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수천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AD 연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시널로지가 실제로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6,000개, 18,000여 개의 AD 계정이 연동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보 자동차 코리아입니다. 이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제차죠. 그죠? 해외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각 지역마다 전국에 대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 센터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볼보 자동차 본사의 코리아에 있는 본사에 있는 담당자가 항상 어떠한 파일들이나 어떤 점검표나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어 했고, 일괄적으로 발송을 한다거나 공유를 하고, 혹은 그 결과값을 일괄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한 구성을 원했었는데, 이제 본사죠. 서울 본사에 큰 엑세스 플러스 제형급 장비가 들어가고, 이 2베이짜리 작은 모델의 장비가 무려 1차에 구성된 게 40대가 각 전국의 대리점에 장착이 되어서 이 본사 장비로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이 2베이 장비들이 각 대리점마다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기관입니다. 이제 국립암센터 연구기관이면서도 의료기관이죠. 이 암센터에서 굉장히 연구 자료 혹은 DB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시널로지 나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시널로지 나스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의료에 대한 기록들을 저장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시널로지 나스 스토리지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저희 시널로지 제품을 한국에 저희 에이블 스토어가 판매를 하면서 어떠한 기능들 그리고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에이블 스토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 시널로지 나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AS, 국내에 있는 모든 AS는 저희 에이블 스토어가 도맡아서 AS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 접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상담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또 수집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민들을 빨리빨리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교육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매월 통상 셋째 주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이제 바쁜 이러한 이제 행사들이 줄줄이 있거나 정말 문제가 있는 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월 저희가 이 기술교육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저희 서울 영등포에 있는 에이블 스토어 본사에서 이 기술교육 세미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약 한 2시간 정도에서 2시간 반 정도 기술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 그리고 기업의 관리자,
그리고 뭐 실제로 판매하시는 업체의 엔지니어분들까지도 많이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실제 저희 엔지니어들이 시연을 하고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물어보고 편리하게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세션2 시놀로지 랜섬웨어 예방 및 사례, 구축 사례 설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Q&A는 시간이 지금 조금 촉박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